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큰 화두였죠. 대통령이 네네. 최대주 96시간 근무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언론에서는 MZ세대의 반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MZ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네네. 오늘은 이 관련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새로운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여서 새로 고침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은 지난 2월 21일 날 9개 기업의 노조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조 등 기존의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3의 노조들이 뭉친 협의회입니다. 대략 조합원 수는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네네. 뭘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꾸준하게 노조와의 갈등 상황이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요. 네네. 건설노조에 대한 금품갈취, 채용 강요 단속 및 처벌 강화, 그리고 양대노총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업 배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인데요. 새로 고침은 정치 이념 배제, 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 배제를 내걸면서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보였기 때문인지 정부 여당으로부터 출범 전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 2월 23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 개편 내용 공고를 보면은 지원 사업 예산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여서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해서 배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양대 노총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상 양대 노총에게 주던 지원금을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주겠다는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노동부는 3월 초에는 노동조합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 고침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4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종의 칭찬의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자신들의 대화 창구로 새로 고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면서 관련 보도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고침이 화제가 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방금 그 노동부의 개편안에서 네.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새로 고침을 MZ노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인 비카인즈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를 언급한 보도를 검색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총 355건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MZ세대라는 표현이 250건에 등장하고요. MZ노조라는 표현도 200건에서 등장합니다. 이 뉴스에 대한 연관어 분석도 해봤는데요.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관어부터 시작하면 MZ세대, 근로시간 개편안, 고용노동부,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밀레니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치맥회돈 이런 순으로 이제 연관어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많은 보도에서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른바 MZ노조라고 불리우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 표현은 거의 모든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특히 MZ노조라는 말이 화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인데요. 많은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MZ노조의 주 69시간 반대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더더욱이 이 MZ노조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MZ세대의 뜻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은 신조어잖아요. 네네. 이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이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만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에서, 언론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MZ노조는 맞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새로 고침은 출범 당시에 2030 세대 사무직과 연구개발 직원, 그러니까 R&D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MZ세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다라고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소개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많이 소개한 건데요. 언론은 이들을 민주노총과는 다른 깨끗하고 준법적이고 젊고 얌전한 노조라는 어떤 민주노총의 대척점 또는 대안으로서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대표적인 그 예를 들면요. 매일경제 2월 20일자 사설을 보면요. 정치선동 불법쟁이와 결별선언한 MZ노조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에서는 2030 세대 사무직과 연구개발 직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MZ세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1일 출범한다. 참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노조 등 8곳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MZ연합노조 출범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와의 확연한 차별화 때문이다. 정치 선동과 불법쟁이 등 양대 노총의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결별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 등 노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뭐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 언론에서 반복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MZ노조는 파업을 불참한다. 그리고 조합비의 회계를 공개한다.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매우 적합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고침이 정말 MZ노조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고 들여다보는 보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새로 고침이 아니고 진짜 새로 고침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찬찬히 들려주는 그런 보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제 눈에 띈 보도는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의 전형우 기자가 쓴 3월 18일자 보도인데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MZ노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새로 고침 측은 스스로 MZ노조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준환 의장은요. LG전자 사무직 노조에는 40대, 50대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해당 노조는 사무직이라는 직종으로 모인 것이지 청년 세대의 정체성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새로 고침에 소속된 노조 중 하나인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는요. 회사의 저성과자 해고에 반발해서 대응해 왔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이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하려 했다라고 이 노조에서는 말하는데요.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이런 40대의 저성과자 조합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MZ세대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세대별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많은 보도에서 이 새로 고침을 MG 노조라고 칭하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을 보면 MG 노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MZ 세대를 말할 때 보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세대라고 보잖아요. 네네. MZ 노조는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노동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거나 기존 노총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스브스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기사를 보면은요, 그 점을 굉장히 잘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청년 세대는 회사에서 당하는 부당 대우로부터 보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고,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 문제에서도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노조의 필요성을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찾아서 이 보도에서 알려줍니다. MZ 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논문인데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2006년에 청년 중에서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4점 만점에 2.88이 나왔었는데 2019년에 청년에게 같은 조사를 했더니 더 높은 3.29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청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노조 가입 의사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MZ 세대는 노조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편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고침에 소속된 노조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는요, 지하철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화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면서 새로 고침 자체가 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정성을 중시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네. 그런 인식이 사실인지 새로 고침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 스브스 뉴스에서. 네. 그랬더니 새로 고침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던 것은 당시에 친인척 채용, 부정청탁, 점수 조작 같은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기존 양대 노총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거에 대한 입장도 혹시 나왔습니까? 네, 그 스브스 프리미엄 뉴스에 따르면 새로 고침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지 않는다라는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들도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새로 고침 측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양대 노총에 비판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바로잡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협의회에 소속된 개별 노조는 당면한 이슈에 따라서 기업별로 양대 노총 소속 노조와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는 비우호적이기도 한 다양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새로 고침 차원에서는 언제든 양대 노총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 고침 소속인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 고침 소속의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손을 잡고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은 이렇게 양대 노총에 반하겠다는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편견 없이 지켜봐 달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게 아닌가. 이 새로 고침 스스로 내는 목소리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